자,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대운, 세운 관련해서 이제 운이 어떻게 흘러가나 이런 거 관련해서 뭐 질문들이 많으신데, 특히 또 이제 노벨 문학상도 받고 또 이제 BTS 이제 다 제대하면 또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고, 그다음에 요새 또 투애니원 다시 컴백해가지고 해외 이제 투어 공연하기 시작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되게 지금 꼽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을목의 나라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3년간 그런 문화적인 화는 을목에 있어서 꽃이니까 꽃이 활짝 피는 시기가 오는 건 맞아요. 맞는데, 자, 꽃이 활짝 피려면 몇 가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 나무가 잘 자라 있어야죠. 땅이 튼튼해야 되고 영양분도 많이 먹고 그래야지 꽃이 피지. 뭐 가물어 가지고 뭐 바삭바삭 말라 있는데 꽃이 펴요? 그럼 죽어요. 죽을 때 피는 거예요. 자, 그 꽃은, 자, 그건 왜 다르냐? 양질의 토양에서 잘 자란 애들이 꽃이 피는 건 번식을 위해서 피는 거고요. 척박한 땅에서 갑자기 막 저 소나무 막 솔방울 많이 열리고 하는 건 뭐냐면 걔가 죽을 때가 됐으니까 어떻게든 남기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 이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노벨 문학상이라는 그 신호는 우리나라 문학 또는 그런 언어적인 측면, 한글 관련돼 가지고 앞으로 3년 동안 생각보다 각광받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좀 뭐 정부에서 뭐 이런 컨설팅이나 이런 거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한글을 보급하는 걸 좀 정부 주도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문자가 없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고요. 근데 그걸 한글은 다 표현할 수 있어요. 표음 문자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더 쉽게 전파하고 교재 만들어서 뿌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 그 교육을 시켜서 해외에 파견 보내서 그런 선생님을 할 수 있게 만들면 태권도가 전 세계에 막 퍼져서 잘 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언어가 그렇게 퍼지고, 그럼 우리나라의 문학이나 기타 여러 가지 그런 책과 관련된 그런 것들도 전 세계적인 붐이 일어날 가능성이 되게 커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K컬처라고 하는 K팝은 올해 너무 분쟁이 많았어요. 뉴진스도 그렇고 그 외에도 뭐 음주운전 해가지고 막 문제도 벌어진 것도 많고, 그래서 K컬처는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왜? 지금 이제 과거라고 하는 게 항상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을 보듯이 그 과거를 보고 그 다음에 반복될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분명히 여름의 계절이 오고 화의 계절이 와서 화의 시기가 와서 우리가 꼽힐 것 같긴 한데 지금 얘가 어떤 시기 돼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까 앞에서 나온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신경을 쓰고 더 집중을 해야 K컬처, K팝이 더 글로벌적인 대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근원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죠. 을목은 스스로 혼자 살아가기에는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K컬처든 한글이든 문학이든 그 지지 기반이 되는 땅이 명확하게 확고하게 잘 돼 있어야 돼요. 그 땅이라고 하는 건 을목에게 있어서는 목국토하기 때문에 재성인데요. 그 재성이란 건 결국 돈입니다. 그런 K컬처나 한글 또는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재물이 쌓여 있어야 되는데 너무 탕진해 놨어요. 지금 없어요. 국고가 바닥나 있어요. 원래 올해가 갑진년이라고 하면 을목에게 있어서는 등락예갑하고 돈을 모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전 세계 글로벌 지금 주식시장이나 이런 걸 다 놓고 보면 다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아요. 우리만 죽쓰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요. 이게 앞으로의 3년 우리나라를 발목을 잡지 않을까. 왜? 국가에 돈이 없단 말은 결국은 국채를 발행하거나 빚을 내야 된다는 건데, 빚을 내서 하는 거는 나중에 이자도 갚아야 되고 뭔가를 더 줘야 돼요. 뭐 누구나 내버리지니까 뭐 더 좋아 이러는데 국가가 내버리지 이렇게 해서 뭐 할 건데요. 그럼 미국이나 가능한 거예요. 기축통화니까. 우리나라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3년의 기회를, 정말 절호의 찬스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잘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속상하긴 해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와서 바꾸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에도 보면 선거했잖아요. 교육감 선거도 하고 지방선거도 하고 몇몇 자리 빈 거예요. 주변에 저야 뭐 항상 투표는 무조건 하는 사람이라 하는데 관심도 없고,
뭐 그냥 보기 싫나 봐요. 그건 알겠는데 싫다고 해서 외면하면 그게 바뀌지 않습니다. 싫을수록 더 꼼꼼히 정책을 찾아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행동의 궤적을 살펴봐서 최소한도 2명이 나왔으면 둘 중에 그나마 나은 사람이라도 찍어서 투표를 해야 세상이 바뀌어요. 근데 다들 혐오만 늘어가지고 안 하는 게 더 지금 큰 문제고요. 그래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에 좀 안 휩쓸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 노벨 문학상이라는 게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적인 그 문화를 주도하는 기업이 되고 명품 맨날 그 난리치잖아요. 그 이탈리아 옛날에 그 장인들이 잠깐 그거 몇 년 한 거예요. 그걸로 지금 몇백 년, 아니 100년 가까이 우려먹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요 한 2, 3년에 정말 K컬처 반짝하면 관광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오는데 그걸 뒷받침하기 위한 재물이 약한 게 걱정이죠. 그리고 뭐 뉴진스 안 그래도 이번에 뭐 국정감사 나와가지고 난 그게 왜 국감에 나와야 될 일인지 잘 모르겠고요. 좀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좀 자본주의하고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왜? 회사의 문제는 회사의 문제예요. 그게 뭐 국정감사 나온다고 뭐 직장 내 괴롭힘? 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노동부나 기타 등등 뭐 저희도 맨날 회사 다니니까 교육받고 하는데요. 뭐 지나가는데 인사 안 하고 뭐 뒤에서 궁시렁거렸다고 직장 내 괴롭힘이면 삼성전자 직장 내 괴롭힘이 아주 바글바글 할 거고요. 지금 현대자동차 직장 내 괴롭힘이 바글바글 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적인 아니 당연히 힘들었으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한 건 맞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민법이라고 하고 뭐 이런 거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계약이에요. 계약.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야 너 나 믿지? 야 우리 같이 해. 이렇게 해서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돈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래서 계약이란 걸 하는 거고 그 계약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넣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금융회사도 부동산 투자하고 뭐하고 할 때 수천억씩 움직이지만 전부 계약으로 해서 텀씩 이만한 거 무슨 사정 같은 거 만들어서 다 계약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지키는 안 지키는 다 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사와 직원 또는 그걸 주도하는 사람과의 계약 관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그냥 자꾸 동정론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자본주의에 내가 어떤 직장에서 다니고 뭔가 그런 걸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한 행위를 하는 거와는 배치되는 행동들이에요. 그건 되게 잘못된 거죠. 내가 월급 받겠다고 연봉 계약을 했으면 그에 맞는 합당한 노동력과 시간을 제공하고 받아야 되고요. 그걸 넘어서게 회사에서 돈도 안 주면서 요구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리를 행사하는 게 맞는데 당연히 이제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그런 계약 관계가 좀 약간 예외적이죠. 왜? 얘가 아직 성공한 애가 아니니까. 그리고 그런 가능성에 따라서 투자하는 형태니까. 저희도 투자회사나 이런 거 만들면 그런 게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돈 벌고 나면 그때 가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온갖 조건들 다 넣어놓은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근데 그걸 자꾸 동정론으로 몰아가는 건 잘못된 방식입니다. 그보다는 좀 더 냉철하게 내가 언제 발전할 수 있고 언제 이걸 해서 그럼 계약 기간이 언젠가 끝나잖아요. 그럼 그때 다시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할지 이런 걸 고민해야지. 뭐 회사에 있는 법이고 뭐 회사 규정이고 모르겠고 상법 다 모르겠고 나는 억울해요. 22년 회사 다닌 제가 제일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감정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고 뭔가를 그렇게 바꿔야 될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올해가 되게 아쉬운 한 해예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한 해였는데 그 기회라는 건 결국 이제 재물, 돈, 국고가 좀 빵빵하게 쌓여 있었으면 좀 더 내년, 내후년에 더 탄력을 받아서 가지 않을까. 근데 지금 그냥 저의 생각으로는 이제 앞으로 한 3년 동안 계속 싸우기만 하다가 그냥 끝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정치적인 게 저도 정치적인 얘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그게 나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심을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신경을 쓰는 거예요. 걔가 나에게 아무 영향을 안 주고 신경 안 쓰게 하면 왜 내가 신경을 왜 써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 의사결정에 의해서 내 삶이 자꾸 바뀌니까
그러면 더 좋게 바뀌도록 뭔가 하고 싶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거. 근데 이제 그렇다고 싸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못되고 불이하고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담벼락에 욕을 하는 방식으로라도 표현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게 기준이에요, 기준. 우리가 옛날 원시 시대부터 살아올 때 풀숲에서 뭐가 부슬부슬거려요. 그럼 그걸 가서 확인하는 사람이 살아남았을까요? 확인 안 하고 그냥 무시하는 사람이 살아남았을까요? 확인하는 사람 죽죠. 사자가 나오면 물려 뒤졌잖아요. 그 후손들은 없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자,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의 그런 느낌. 저거 사자야. 불안해. 나 안 갈 거야. 그게 느낌이에요, 느낌. 내 이 만지고 보고 듣고 하는 느낌. 그런 감정이 내가 생존하는데 유리하도록 계속 진화해온 거예요. 몇만 년 동안. 그래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불편하다. 내가 느끼는 감정에 있어서 저건 뭔가 잘못됐다라는 건 내 양심을 비춰보지 않아도 그게 맞는 거예요. 나의 행동을 봤을 때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든. 그럼 그걸 안 해야 되는 게 맞고 그걸 바꿔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괜히 그러면 분란 생길까 봐. 괜히 그러면 나한테 피해 올까 봐. 그냥 뭉개는 거잖아요. 그거는 나를 속이는 행위입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럼 나도 그 사람처럼 돼 있어요. 왜? 내 감각이 다 죽어서. 내 감정이 다 죽어서. 내가 아는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슬픈 게 정상이에요. 그죠? 그게 내 감정이에요. 그리고 가서 조문도 하고 같이 울어주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누가 죽었어. 난 모르는 놈이야. 잘 뒤졌다. 와, 미친놈이에요. 그건 벌써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되고 그런 사람을 고치려고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쟤 또 저 미친놈 저거 난 모르겠어. 막 멀리 거리 두고 뭐 이런 거. 그러면 세상이 안 바뀝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제가 막 그렇게 활동하거나 행동하거나 하지 않아요. 저도. 네. 왜? 이제 살다 보니까 피곤해요. 저도. 맨날 그런 거 얘기하고 부딪히고 살면 어떻게 살아요. 그냥 뭐 무시할 건 무시하고도 살아야지. 점점 더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걸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그 사람들을 못하게 하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전할 수 있는 올해가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아서 아쉬워서 이걸 찍게 됐습니다.